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와,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기입니다. 옛날에 국어 선생이었던 기억은 있는 사람이고 EBS 강의를 했던 기억도 있고 지금은 입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이만기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입시의 신인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이렇게 국어 외에도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모시고 있고, 지금 이제 평가연구소장으로 이렇게 계시는데요. 대학 입시 분야로 있어서는 사실 이제 소장님 인터뷰하는 거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지금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사실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 싶지 모르겠지만 초등 때 좀 미리 좀 해두면 입시에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개인적으로 좀 있을까요? 그런 점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네. 해두면 좋은 건 공부죠. 공부를 해두면 좋은데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네.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요는 초등학교 때는 좀 마음껏 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모르겠어요. 그 예체능 교육 같은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수영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네. 공부라고 하면은 리터러시 요즘에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영어 문해력, 영어 회화력 정도 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 간에 좀 놀러 다녔으면 좋겠다. 가족 간의 시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책을 좀 읽혔으면 좋겠다는 이 정도지. 네네. 이 정도도 힘들긴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우리 애들을 시켜보니까 네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크게 공부를 강조하고 초등 의대반 이런 거 강조해봐야 애들한테 번아웃 되기도 쉽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몇 개 안 되잖아요. 다양한 독서, 독서, 가족 간의 대화, 대화. 영어 회화 교육, 수영 교육, 네. 예체능 교육. 네. 이 정도면 됐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괜찮은데. 저희 집도. 선생님도 아마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애들을 교육시키는, 우리가 이제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큰 네. 애는 그야말로 그 속된 말로 하면 조져서 키우는 애. 약간 좀 스파르타식으로 했나요? 스파르타식으로 강조했는데, 둘째는 그냥 풀어놨거든요. 근데 풀어놓은 애가 오히려 더 삶이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째한테 이게 확 스파르타 하는 과중에 약간 방치와 방목 사이에 둘째가 있다가 어느 날 확 성장한 거 아니에요? 큰 애는 기대감과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렇죠. 둘째 네. 아이는 그냥 건강에만 잘하다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걔가 더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있고, 물론 본인이야 부대꼈지만 제가 볼 때는 첫째 아이의 삶보다는 둘째 아이의 삶이 더 좀 부러운 삶이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둘째는 좀 여유 있게 살아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소장님이 사실은 돌고 돌아가지고 진짜 많이 경험하시고 교육 다 보셨을 텐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느낀 점이 이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입시 전문가라고 해도 본인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않고서는 전문가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봐야 되는데 네. 나와서 이론적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해 봐야 본인이 애를 키워서 본인이 봐야 느낌이 있어요. 전 초등학교 때는 그냥 열심히 놀리는 것, 그것도 노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답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경험이라 이제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그냥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를 진짜 굉장히 이제 입시판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죠? 네. 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의 이제 특징이 있는지요? 혹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떡잎부터 참 이 친구는 될 것 같다. 네. 초등학생이지만 요거 좀 성공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더라도 나중에 잘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잘했다가도 또 나중에 못하는 애들도 있고.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했다가 나중에 못한 케이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제가.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학교 올라갈 때 반토막 난다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반토막 난다고 4분의 1이네요. 성적이. 근데 제가 쭉 지내보면 영국에도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가족 간의 대화, 그러니까 부모들과의 대화가 많았던 애들이 일단 공부를 잘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대화. 그다음에 자기 통제라 그럴까, 자기 조절력이 강한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자기 동기력,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애들도 공부를 잘하고, 대인 관계력,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가 좋은 애들도 나중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네. 근데 돌이켜 보면 말 많은 애들이 잘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말이 많은 애들이 나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사실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복합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애들은 사실 머리에 든 게 많아도 말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죠. 표현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부모와 대화가 많은 애, 자기 동기력,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이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떡잎부터 알아본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본에는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그 자녀분이 2명 있었잖아요. 네. 자녀분한테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지나가 보니까 좀 있었다, 아니면 대화가 좀 우리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딸들하고 대화를 참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도 주말에 아빠랑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놀아주겠다. 저희 집 애들이 다 컸어요. 다 컸는데 아빠랑 안 놀아주면 심심해할 것 같아서 아빠랑 놀아주러 왔다 이렇게. 좋다. 네. 큰애는 시집을 갔으니까 아, 그래요? 시집 가서 친정에 와서 아빠랑 놀아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5분 동안 드라마를 보고 30분 동안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와, 이거 저는 30분짜리 드라마를 보고 1분에 끝내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5분짜리 드라마를 보고 1시간을 얘기해요. 약간 연비가 좋네요. 네, 그래서 대화가 많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 둘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식당도 잘 잡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말 많은 애들이 좋겠다는 그 일종의 이론적이지 않은 경험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표현을 좀 잘하는 친구들, 대화가 있는 친구들. 그러면 그 영화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표현력이 좀 없잖아요. 미국 애들은 뭐 그런 표현력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네네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되게 좀 원론적인 것 같지만 또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신 또 소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요즘은 또 학부모님들 좀 트렌드가 그래도 예전에는 공부 했던 분들이 그래도 예체능하고 가족여행하고 대화하려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고 홍콩TV에도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출연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네네. 지금은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짐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애에 대해서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저는 뭐 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영어로 돼 있으니까 확실히 그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부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인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선행학습이란 것에 다시 한번 이제 재차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가 일단 질문입니다. 선행학습이 교육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제 판단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네네. 근데 교육적으로는 선행학습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럼 필요하다. 엄마들이 너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네. 사실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선행을 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고 가면
뭐 어려움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뒤처지겠네. 네. 네.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선행했다고 가정하고 수업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선행학습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극장 효과란 말을 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뮤지컬 같은 걸 좋아하는데, 뮤지컬을 보러 가면 우리가 비싸게 끊으면 무대 앞에 앉잖아요. 그렇죠. VIP석 싸게 끊으면 저 뒤에 앉잖아요. 뒤로 가죠. 근데 앵콜 할 때 박수 치다 보면 맨 앞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럼 저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도 일어나야 되고 제가 일어나면 제 뒷사람은 또 일어나고 이게 선행학습의 효과입니다. 극장 효과가. 한 사람이 하면 모두가 다 해줘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선행학습이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행학습은 일단 학교에서 배울 거를 미리 배우니까 열의를 좀 저하시키는 면도 있고 이미 아니까 시시해. 번아웃 되는 것도 있고 번아웃도.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배웠으니까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사하고의 관계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여튼 안 좋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그러면 다시 이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 교육적으로는 사실은 좋지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라든지 이런 이제 뭔가 그 집단에 갔을 때는 스타트가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라고 나와서 현실 타협적인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창피하긴 한데 네. 선행학습 안 좋아요.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요리할 수 있다. 유리하다. 근데 능력이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면 애들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는 선행학습 시킬 수 있다 없다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애가 능력이 된다고 치면 시키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제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 애도 조금 선행을 뭐 하면 좀 툭툭 치면 좀 할 것 같고 그러면 애가 이제 초등에서 중학 넘어갈 때 혹은 중학에서 뭐 고등 넘어갈 때라든지 혹은 뭐 중학 안에서도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뭐 필요하다면 이게 뭐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반 정도 해야 될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게 그것도 사실은 능력에 따라 다르죠. 네네네. 초등학교에 뭐 송유근 정도 천재가 있다 그러면 네. 초등학교 때 미적분까지 뛰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저희 집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아이라고 그러면 보통 전문가들 얘기할 때는 한 1년 정도 앞서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근데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은 너무 길다고 봐요. 저는. 근데 또 이제 한 학기 정도 앞서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사실 그건 뭐 어디까지나 아예 능력에 딸린 거니까. 능력만 된다 그러면 뭐 1년이 문제겠어요. 3년도 가능한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저는 사실 선행학습하고 좀 연관이 없는 내용인데 네. 대학을 꼭 가야 될까? 야, 돌고 돌아 거기까지 가셨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 전문가입니다. 근데 대학을 꼭 가야 될까? 네. 근데 재주가 있으면 대학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재주가 없으면 천상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주어진 특기가 있다고 치면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나와서 그 특기만 제대로 잘 발휘해도 좋은 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와, 그 교육을 하신 지 몇십 년 만에 그 생각까지 온 거죠? 제가 교사가 된 게 1986년 교사가 됐어요. 나이 계산하지 마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야학이라고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안 돼. 밤에 애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네네. 애들이 이제 어른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1979년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길에 들어선 건 1979년이라고 보면 아무튼 그때 그렇게 지나서 제가 느끼는 생각. 거의 지금 여러분들 한 4, 5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40년 정도 40년으로, 됐다고 네. 될 것 같아요. 느끼는 생각은 꼭 대학을 가야 할까. 재주가 있으면 대학을 안 가도 된다. 재주가 없으면 천상 대학은 가야 한다. 그렇죠. 뭔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기댈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주에 기대든. 저희 집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털 뽑잖아요, 그죠? 왁싱 샵이라고. 저 순간 뭔가 했네. 이거를 해서
돈도 잘 벌고 자기 만족스럽게 사는 친구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왁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 왁서라고 그래. 네네. 제가 왁싱 그러면 그 무슨 마룻바닥 닦는 것만 기억하는데. 근데 또 네일 아트 하는 분들 그렇죠. 이게 좋은 대학 나와서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 근데 그분들이 다 만족해요. 음. 그래서 뭐 그분들 직업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그것도 일종의 전문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전문직에 있어서 능력만 있다고 치면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야, 되게 사실은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대학이 진짜 꼭 100% 가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저 대학 입시 전문가예요. 근데 대학을 꼭 가야 하냐에 대해서 최근에 회의를 조금 느끼고 있어요. 아, 좀 많이 좀 과열돼 있는 것 같긴 하죠. 사실 저도 조금씩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네덜란드 이런 데 보면 이제 들어갔을 때 나이가 평균 뭐 24세가 넘기도 하더라고요. 그 갔다 온 거죠, 직장 갔다가. 저희 집 아이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네. 제가 대학에 이제 딸내미가 대학을 다니니까 제가 위로 방문차 호주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위로 방문. 가 보니까 뭐 온통 그 캠퍼스에 중국어밖에 안 들려요. 아하. 호주 대학에 네. 중국 학생들이 있고 호주 애들은 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약간 대학을 운영하는 느낌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방 대학에 가면 음. 중국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 그런가요? 요즘? 그렇게 보면은 요즘에 대학을 많이 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부에서는 굉장히 좀 원론적이고 또 철학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2부에 있어서는 이제 대학 우리에 대해서 좀 더 로드맵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또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하는 2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